우한 시민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9일 중국 CCTV와 인터뷰를 가진 빌 게이츠는 WHO 사무총장과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미 지난 2월 자신의 재단을 통해 중국에 500만 달러를 기부했고, 시진핑 주석은 감사 편지를 보내며 그와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내 여러 행사와 CNN 등과의 인터뷰에서 우한 폐렴 대처를 위해서는 엄격한 봉쇄 조치를 실시한 중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친중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에 대한 보도를 쏟아냈는데, 특히 우한 코로나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게이츠의 발언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중 행각은 최근 시작된 게 아닙니다. 빌 게이츠는 중국 공산당의 중대한 고빌 때마다 늘 중국 대변인의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지난 2015년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빌 게이츠는 중국 인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일개일로를 예로 들면서 중국은 세계 발전의 선도자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미국과 대동한 국가가 되는 것을 국가 전략으로 삼았는데, 빌 게이츠와 같은 미국 친중파들의 지지에 힘입어 오바마 집권 시절 미중 양국은 신형 대국 관계를 수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속셈을 간파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중국은 신형 대국 관계는커녕 그간의 불공정한 무역 때문에 관세 제재를 받고 경제가 쇠퇴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중이 무역 협상으로 신경전을 벌이던 작년 2월 빌 게이츠는 갑자기 중국 신화 통신에 영상을 보내 지난 1년간 중국은 전세계 발전을 이끌었다며 또 다시 시 주석을 도왔습니다.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왕피하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 작년 11월에는 중국에 대한 피해 망상은 혁신의 걸림돌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봉쇄 전략을 비난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사회주의 성향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린 것은 지난 2015년 사회주의만이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이 계기가 됐습니다. 게이츠는 당시 자본주의하에서는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각에서는 게이츠가 당시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직접 꺼내지 않았다며 그를 두둔했지만, 게이츠가 집중하는 기후 문제 자체가 자본주의를 반환경적 체제로 몰고 탄소 배출 문제로 서방의 발전을 제약하려는 사회주의자들의 음모라는 사실은 슬쩍 덮어감췄습니다. 당시 중국 언론 역시 게이츠의 주장을 대서특필하며 지지에 나섰는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에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탈퇴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의 정체는 중국의 평가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년 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게이츠를 중국 인민의 라오펑요, 즉 오랜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과 완전히 같은 입장을 가졌고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 지도자 등을 부를 때 사용하는 특별한 호칭입니다. 이런 호칭으로 불린 대표적인 정치인은 역시 친중파로 알려진 헨리 키신저입니다. 게이츠는 90년대부터 중국을 빈번하게 드나들며 자유시장 경제가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해 장점인 후진타오, 시진핑 등 공산당 지도자들과 모두 면담을 가질 정도로 각별한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중국은 또 게이츠에게 중국 과학계 최고 명예인 원사 자격을 수여했고, 게이츠 재단은 중국의 농업, 빈곤 퇴치, 보건 등의 분야와 협력 관계를 맺고 1대1로 확장을 도왔습니다. 그 덕분에 상하이는 새 역사 교과서에서 한때 마오쩌둥 내용을 줄이고 빌 게이츠, JP 모건 등 친중 인물과 기업을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중국 사이트와 블로그 등에는 빌 게이츠의 공산주의 운동, 빌 게이츠의 공산주의 정신, 위대한 공산주의 전사, 빌 게이츠, 자본공산주의의 대표 빌 게이츠 등의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공산당원이나 다름없는 빌 게이츠가 최근 우한 폐렴 사태 이후 활발하게 움직이며 백신 개발에 나서자 미국과 전 세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는 5년 전 미국 테드 토크에서 가장 두려운 재난은 핵무기가 아닌 인플루엔자라며 대규모 전염병을 경고했는데, 결국 이번 사태를 미리 알고 백신에 투자한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특히 그는 아직 우한 폐렴이 알려지지 않은 지난해 11월 넷플릭스 다큐
다음번 팬데믹에서 새로운 전염병 바이러스가 출현할 후보지로 중국의 수산시장을 꼽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우한 수산시장에 우한 폐렴 첫 발원지라는 중국과 WHO의 주장과 일치해 수상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미 게이츠는 유전자 가위 기술로 모기를 퇴치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으로 비판받은 적이 있고, 중국 백신이 WHO 승인을 받고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도록 9년간 4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게이츠 재단은 극단적인 위선단체라는 책이 발간돼 그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단의 투자처가 중국 석유회사, 코카콜라, 맥도날드, 유전자 변형생물 기업 등 온실가스 배출이 심각한 기업들이라는 내용입니다. 또 빌 게이츠가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탈루했고, 그의 투자가 그의 주장과 달리 빈부격차를 오히려 확대시켰으며 전염병 예방에서 오로지 백신 개발에만 투자하고 있다는 등의 내막을 폭로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빌 게이츠가 전 세계 인구 감축을 위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거나 그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전 세계 자본주의의 틀을 사회주의로 변화시키려는 계획 등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유명 정치만평 작가 벤 게리스는 이번 팬데믹을 플랜데믹이라고 부르며 이미 빌 게이츠에 의해 모든 게 계획되어 있다는 만평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한 폐렴 발생 후 전 세계적으로 공포, 정보 통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비난 시기이며 곧 빌 게이츠가 개발한 의무 백신 접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